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시민들의 불편은 둘째치고라도 최근 경전철의 주인이 바뀌자마자 장애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전철 전동차가 멈춰선 건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흥선역에 정차한 전동차가 10여 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의정부 경량전철 관계자는 탑승 중이던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고장 전동차를 수동으로 차량 기지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경전철 전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전동차가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3, 4분가량 늦어져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살살 가더니 의정부역에 가서 다 서가지고 또 다 느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걸어서 갔지. 의정부 경량전철 측은 이번 고장이 전동차 자체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의정부 경량전철은 파산한 전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지난달부터 의정부 경전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로부터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받는 대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행 한 달여 만에 원인 모를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점검, 예방 점검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동차라는 게 워낙 또 뭐 몇만 개 부품을 연결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잘못돼도 이런 또 고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의정부시는 과거 경전철 운행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나서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금 고장 나서 그거 지금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다른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거는 장애 포함이 안 돼. 그냥 단순한 고장일 뿐이에요.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 이후 지금까지 한 달 평균 2.3회, 총 34회 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경전철 승객을 한 명이라도 늘려 수익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고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향후 경전철 운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에는 접하기 어려운 귀족 스포츠였지만 점차 벽이 낮아지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승마인데요. 경기도 양주시 승마장을 찾는 방문객이 점차 늘면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양주시 승마장입니다. 부드러운 모래가 깔린 실내 마장에서 시민들이 승마를 즐깁니다. 반듯한 자세로 여유 있게 말을 타다가 이내 속도를 내어 달려보기도 합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승마의 재미에 흠뻑 빠져듭니다. 재밌고 말이 생각으로 순하다는 것도 알게 돼서 좋고 좀 더 친해질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양주시 승마장은 12,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실내, 실외 마장과 원형 마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있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승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격은 1회 30분 기준 성인 3만 원, 어린이 2만 5천 원으로 주변 민간 승마장 이용료의 절반 수준입니다. 와. 네, 제가 이렇게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승마를 해보긴 처음인데요. 지난 2017년 3월에 이곳이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11,000명가량이 다녀갔습니다. 이용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최근 들어 하루 평균 방문객 약 40명이 승마장을 찾고 있습니다. 양주시 승마장은 더 많은 시민이 승마를 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저희 승마 체험은 물론이고요. 학생 승마 교실이랑 저희가 이제 힐링 센터로 해서 재활 승마랑 지금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저소득 승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접하기 힘든 거라서 조금 이제 다가오기도 힘들고 좀 무서워하시는데요. 하시다 보면은 재밌어서 계속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양주시는 승마장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농촌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곳하고 해서 연결해서 그쪽에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숙박업소 같은 데랑 연계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방문객 약 9천 명이 승마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포천 석탄 발전소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GS 본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중단하며 화해 국면을 맞았는데 주 연료 변경을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천 땅을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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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포천 시민 2천여 명이 석탄 발전소 앞에 모였습니다. 준공 허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석탄 발전소 주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석탄가루 날리는 포천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가장 먼저 우선이며 앞으로 포천 땅 어느 곳에도 청정연료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난달 석탄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주민 반대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천 석탄 발전소 측이 준공 신청을 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문제는 주연료인 석탄. 포천시는 청정 연료로 교체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며 석탄 보일러 건축물 준공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박용국 포천시장은 이날 집회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석탄 발전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소를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포천은 초전 지역으로 수도권이지만 손을 걸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주 천지에도 사람 살기 좋은 곳장이야. 근데 이 석탄 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나면은 우리 포천시가 천지를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저 시민이 저는 반대하는 거지 뭐.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서 마음대로 숨 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 뭐 우리는 뭐 늙은이니까 뭐 이제 얼마 살 날도 멀지 않았지만은 젊은 애들 때문에 큰 문제거리가 돼서 시방 우리가 대꾸는 겁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모하는 거예요. GS 포천 그린에너지는 준공 허가 보류로 사용 승인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졌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연료 변경 없이는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는 포천시와 주민들. 건설을 마치고 본격 가동만을 남겨둔 상황에 주연료 변경은 어렵다는 석탄 발전소. 이들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포천 석탄 발전소가 폐쇄되거나 혹은 주원료가 변경될 때까지 주민들은 이 같은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해 연간 100만 원의 청년 배당을 지급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 복지 정책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와 현재 운영 현황을 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인 청년 배당.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방법은 분기별로 신청자에 한해 지역 화폐로 제공됩니다. 1분기 접수 결과 전체 15만 명 가운데 82%가 접수해 비교적 높은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93%로 가장 높았고 부천시는 83%, 김포시는 79%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청년 복지 제도에 비해서 현재 복지 제도가 체감상 와닿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직접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 바로바로 이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안 받으면 알바를 한다거나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 없이 제가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제 진로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좀 20대들한테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급 대상을 놓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만 24세로 국한돼 있고 분기별로 신청을 받다 보니 신청 시기별로 대상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1분기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지급 기준일이어서 지급 기준일 현재 만 24세인 94년 1월 2일생부터 95년 1월 1일생이 대상자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2분기는 94년 4월 2일생부터 95년 4월 1일생이 해당됩니다. 94년 1월 1일생은 민법상 만 25세로 간주돼 하루 차이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상자를 만 나이로 선정하다 보니 생일에 따라 100만 원을 다 받지 못하고 25만 원에서 75만 원만 받는 대상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일생이신 분들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5세가 되어버리시니까 94년생 같은 경우에는 연도 내에 이제 본인 생일이 도래하시면 만 25세가 되셔가지고요. 이제 2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내년에 앞으로 쭉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다 전부 다 1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또 1분기에는 3년 이상 연속해서 경기도에서 거주한 청년만 지급 대상자였습니다. 학업 등의 이유로 잠시 타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분기부터는 거주 일수를 총 합산해 10년 이상이 되면 3년 연속 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막 20년 이상 살았는데 막 잠시 이렇게 왔다 가서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6월 18일서부터는 저기 그 합산 10년 이상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는 1분기 지원 대상인데 신청하지 못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했던 청년에 대해서도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건강을 위해 견과류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통기한을 속인 견과류를 유명 홈쇼핑 등에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3년간 무려 100억 원대 규모를 제조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견과류 봉지 완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견과류입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블루베리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완제품 7.1톤 중 1.4톤은 이미 시중에 판매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조일자 이 유통기한 설정을 그러면 임의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제품에 준해서. 그러니까 업체는 블루베리 5.5톤의 유산균 가공 처리를 한다며 표시사항을 변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표딱지만 갈아 끼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이런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봉지 완제품은 약 1,400만 봉입니다. 이 밖에도 단가가 비싼 재료를 표기된 비율보다 적게 넣는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사 결과 견과류 완제품 3천만 봉지를 포함해 제품 총 623톤이 불법으로 제조됐습니다.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많이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빨리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소진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유통기한이 점점 임박해지고 결국은 업주는 유통기한을 속이게 됩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유관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며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 독성 발생과 압류발, 생식기능 교란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기가 앞에가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용궁이잖아. 여기 물에 잉어가 이만큼씩 한대.
근데 저는 상계동에서 왔는데 저도 이렇게 집이 보살들이 이렇게 많은 데는 처음이에요.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마을입니다. 비좁은 골목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주택들. 지붕 위를 덮는 자재들은 엉망으로 널브러졌고 벽은 군데군데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비어있는 집들도 눈에 띕니다. 의정부 지역 곳곳에는 이렇게 폐가와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곳곳을 둘러보겠습니다. 방치된 폐공간은 문이 굳게 닫혔고 안에는 출입금지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벽 너머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주택 안은 나뭇가지로 덮여 한낮에도 음산한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골목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맞은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주민들이 하나둘 떠났지만 낡은 집으로 이사 오려는 사람은 적다 보니 빈집이 생기는 겁니다. 빈집 쓰레다 이 집도 빈집이. 그리고 저 세사는 사람도 안 살아 집에서 있는 집이라서 방이 많아서. 세를 내놔도 오질 않는다. 그래 누가 살아. 좋은 집 가서 살지. 한때 활기찼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변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이 동네가 옛날엔 살기 좋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빈집이 너무 많고 좀 그래가지고 안에 요 들어가보면 알지만 공가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동네가 옛날부터 지저분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점집입니다. 골목마다 점집이 가득 들어서 저마다 깃발을 꽂고 깃발촌을 이뤘습니다. 네, 제가 저 뒤에서부터 골목을 쭉 걸어오면서 세봤는데요. 여기 5개 점집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골목에만 지금 총 12개가 있고요. 지금 이 골목만 봐도 그런데 이런 골목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이 동네에. 점집을 다 정확히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방금 보신 골목들만 해도 12개가 되니까 다 총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이곳에 모인 걸까요? 무슨 영험한 기운이라도 흐르는 것인지 직접 무속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 지역에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기가 앞에가 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다 용궁이잖아. 용궁이라는 뜻은 물이거든. 근데 내가 안 바꿀 건데 여기 뒤에가 용궁신당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서 오면은 자꾸 헷갈리는 거야. 에이씨 짜증나. 그리고 또 무속인은 방도 잘 안 주잖아. 왜냐면 우리는 촛불 켜야지 향 냄새가 나지. 또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내내 저기 무당들을 집을 잘 안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동네잖아. 옛날 집들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어. 한옥들이 없잖아. 이런 찌그러진 집들이. 그러니까 새 집들은 누가 무당을 줘 안 줘. 그러니까 낡은 집은 얻기 쉽다 보니 무속인들이 낙후된 동네에 들어와 터를 잡은 겁니다. 의정부 지역에는 이렇게 낙후된 동네가 이곳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인구 변화와 사업 채수 변화, 노후 건축물 비율 등을 기준으로 쇠퇴 지역을 분류했습니다. 의정부시는 14곳 중 9곳이 쇠퇴 지역에 해당합니다. 전체의 약 64%가 낙후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특히 신곡이동과 송산이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준공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이 절반 이상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폐공간은 늘어만 가고 이러다 마을이 점집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을 시행하거나 도시재생 등 국가사업에 선정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